2-6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삼각형의 몇 가지 성질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보이시는 게 지금 센트로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요. 제가 일단 여기를 ABC라고 놓겠습니다. 자, ABC가 있는데 꼭지점 A에서 밑에 미디언으로 선을 쭉 내리는 거예요. 미디언의 의미는 변을 두 개로 똑같이 나누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A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쭉 내렸습니다. 자, B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미디언입니다. 요 길이가 이렇게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C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의 교점이 생깁니다. 자, 요 점이 뭐라고요? 센트로이드요. 자, 한국말로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만약에 삼각형의 어떠한 그 판 모양이라고 할게요. 제가 손가락을 들고요. 그 손가락 위에 이 점을 딱 올려놓잖아요. 그럼 얘는 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갖다가 M이라고 하겠습니다. 제 손가락 위에 이 M을 딱 올려놓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러면 이쪽 부분이 좀 무겁기 때문에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저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 더 알면 좋은 게 있습니다. 자, 무게중심, 이 교점이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교점을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비율이 2대1입니다. 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두가 다 2대1이에요. 여기도 2대1이고 이쪽도 2대1이고요. 자, 꼭지점 쪽으로가 2고요. 변 쪽으로가 1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특별하게 설명이 없이 2대1만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건 센트로이드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썰컴센터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한국말로는 외심이라고 합니다. 원래 삼각형이 있고요. 이 삼각형의 세 개의 꼭지점을 모두 다 지나가는 그런 원을 그리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원을 그렸을 때 그 딱 중심이 되는 요 점이 저희가 외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삼각형이 하나의 변이 있죠. 이 변을 역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그런데 아까 무게중심에서는 두 개로 나눈 상태에서 어디로 갔어요? 꼭지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90도로 올라갈 겁니다. 자, 쭉 올라갈 거예요. 계속. 자, 그리고 이쪽도 두 개로 나누고 90도로 올라가고 이쪽도 90도로 올라가면 가다 보면 만나는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한국말로는 외심, 얘네는 썰컴센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외심이 나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저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다가 원을 그렸는데 보시면 꼭지점이 원에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얘 외심을 찾을 수 있는데 얘 외심은 여기에서처럼요. 뭐 2등분을 하고 위로 올리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자, 어디냐면 빗변 보이시죠? 빗변의 딱 중앙이 얘 외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2-5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외심이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선을 내렸어요. 또 다른 꼭지점에. 그런 반지름으로 이 길이도 같습니다. 자, 앞서서 무게중심 문제가 나올 때 내가 얘를 2등분을 했어 이런 말 없이 교점이 2대1이야 그럼 그게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빗변에다가 점을 딱 찍어놓고 여기에 나오는 이 세 개의 길이가 다 같아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얘는 썰컴센터를 의미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나오는 게 이게 한국말로는 수심이라는 건데 삼각형에는 사실요 5가지가 있습니다.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리고 수심, 방심 이렇게 5개의 심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심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도형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 저희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에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나오는 수심인데 수심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B에서부터 제가 밑에 변에까지 하나의 선을 그을 건데 어떻게 긋는 거냐면 높이로 긋는 겁니다. 높이가 무슨 의미예요? 여기가 90도가 되게 긋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A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90도가 되게 하나 또 그어주고 C에서도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만나는 요 점이 뭐라고요? 요게 수심이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요 내심도 있고 방심도 있지만 내심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어디에선가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제가 특별하게 다루지 않고요. 자, 방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내각에 외각 뭐 따져가지고 뭐 2등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가는 건데, 자,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원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해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J5 곱하기 5K는 L5 곱하기 5M이다. 그림으로 보면 쉬워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요, 요거 곱하기 요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해주면 여기 곱하기 이거의 값과 같다는 거죠. 자, 외우는 거 당연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왜 그런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림에 제가 여기가 지금 원의 센터입니다. 그리고 원의 센터까지 가는 두 개의 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원주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원에서 이거를 모르면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원주각을 따로 다루는 걸 제가 못 봐가지고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이걸 호라고 부르는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놀 거예요. 얘를 가지고 저희가 원의 중심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각이 한 70도 정도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70도가 나왔어요. 자, 이번엔 여기서부터요, 제가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볼게요. 원의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갔다 왔어요. 자, 이 각이 몇 도인지 아십니까? 딱 반인 35도가 나옵니다. 조건이 뭐예요? 요 점과 요 점을 이용하는 게 저희의 조건입니다. 자, 다시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볼까요? 자, 몇 도겠어요? 당연히 35도입니다. 극단적으로 이 끝에 한번 갔다 올까요? 여기도 역시 35도입니다. 제가 지금 갔다 온 요거 세 개는 모두가 35도라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요번에는 다른 걸 한번 그려봤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70도로 해서 갔었잖아요. 자, 요번엔 여기가 몇 도냐면 한 40도 정도로 잡겠습니다. 자, 40도가 되는 거예요. 원의 중심까지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그렸던 그 호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면 몇 도가 나올까요? 20도죠. 언제나 반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20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도 20도고요. 여기도 20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조금 전에는 40도를 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를 요거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바라볼까요? 자, 밖에 쪽이요.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좀 진하게 그렸어요. 자, 이게 몇 도가 나올까요? 원이니까 360도일 거고 40도를 빼면 여기는 아마 320도가 나오겠죠. 그쵸? 그럼 요번에는 호를 이렇게 바라보자고요. 이만큼의 호를 바라볼 거예요. 됐어요? 자, 얘를 가지고 원의 중심까지 가면 320도인데 여기에서요. 원까지 이렇게 갈게요. 자, 이게 몇 도인지 아세요? 원주각입니다. 좀 전에 320이면 딱 반인 여기는 160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40도라고 제가 나름 극단적으로 그려서 여러분이 잘 못 알아보시는 건데, 자, 이쪽에 제가 다시 그렸어요. 얘가 150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엔 파란색이에요. 요거의 호를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제가 원의 한 점에 다녀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갔다 올까요? 자, 몇 도 나오겠어요? 150도의 반인 75도가 나오겠죠? 한 번만 더 다녀올게요. 자, 여기도 갔다 왔습니다. 몇 도요? 역시 75도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빨간색을 봐주세요. 자, 좀 전에 파란색이 150도였잖아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을 바라봅니다. 빨간색으로 갈게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의 호를 바라봐 달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각이 몇 도일 것 같아요? 원이 360도니까 150도 빼면 여기는 210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이 호를 가지고 논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원의 어딘가 한 점을 다녀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한번 갔다 와 볼까요? 자, 이거 몇 도일까요? 어디를 가든 이 각의 사이즈는 다 같습니다. 단 몇 도냐가 중요한 거죠. 210에 딱 반이 돼야 되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이 각들은 다 몇 도가 나오겠어요? 105도가 나오겠죠. 자, 아까 150도였는데 제가 그렸던 저 파란색 말입니다. 이거 몇 도 나오겠어요? 75도. 여기도 75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요. 75하고 105도를 보면 180도가 나옵니다. 그쵸? 자, 원주각이라고 하는 건 원의 중심까지 다녀온 그 호를 이용을 해서 다시 원의 한 점에 다녀오는 건데, 자, 생각해 보세요. 원의 중심은 몇 도입니까? 360도입니다. 그런데 원주각은 이 원의 중심에 딱 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은 이렇게 180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원주각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 걸 한번 바라볼게요.
제가 여기에 두 개의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은요, 시밀러입니다. 얘를 확대를 해주면 이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를 A, B, C로 갈까요? 이렇게 A, B, C로 가고 여기는 A 프라임으로 갈게요. B 프라임, C 프라임으로 가겠습니다. 자, 닮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얘가 2cm고요. 자, 얘가 3cm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4cm면 여러분 여기는 몇 cm일까요? 당연히 2에서 4로 2에 띄었으니까 x도 6cm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제가요 문제를 바꿔볼게요. 여기는 0.24고 여기는 7분의 16이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8분의 4입니다. 아니 8분의 4? 네. 8분의 4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x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답이 한 번에 나오시나요? 잘 안 나오죠. 자, 그럴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자, 일단은 파란색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여기가 2대 3의 비율을 갖죠? 그리고 저쪽은요 4대 x의 비율을 갖습니다. 자, 보세요. 2대 3이요. 먼저 AB 먼저 했고요. 여기가 AB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C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가져야 돼요. A 프라임, B 프라임 가야 되고요. 여기는 A 프라임, C 프라임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뜬금없이 B 프라임, C 프라임으로 가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맞춰서 쓴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안에 것끼리 곱하고 비례식이죠? 밖에 것끼리 곱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x는요 3 곱하기 4입니다. 그럼 2x는 12고 x는 얼마가 나오나요? 6이 나오죠.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도저히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은 저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24를 제가 분수로 가볼게요. 다 분수니까 여기도 분수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얘가 100분의 24인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4로 약분이 되나요? 4로 약분이 되면 25분의 6이 나옵니다. 자, 갑니다. 25분의 6 대 7분의 16은 8분의 4 대 x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8분의 4 약분 좀 할게요. 2분의 1로요. 자, 그 다음에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할 거예요. 자, 그러면 25분의 6x는 7분의 1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약분해줘서 7분의 8이 나오네요. 자, 이제 저희 x값 구하죠. x는요 7분의 8에다가 여기다가 6분의 25 곱해서 25분의 6을 없앨 거거든요. 그럼 양쪽에 똑같이 6분의 25 곱해야 되는 거 아시죠? 곱하기 6분의 25 합니다. 자, 8하고 6하고 약분해서 얼마가 나오냐면 21분의 100이 나오네요. 아, 저희 이거 길이를 구했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비례식을 이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머릿속에 잘 넣고 계세요.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 선분을 몇 개를 좀 추가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하나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요 각과 요 각은 서로 같은 거 아시죠? 왜냐면 막국지 각으로 무조건 각이 같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보셔야 되는 거냐면 제가 지금 여기가 원의 중심이에요. 자, 원의 중심을 가지고, 요런 홀을 역시 가지고요. 원의 중심까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자,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저 원조각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요, 뭐를 갈 거냐면, 원의 중심까지 갔다 왔고, 요번엔 원의 한 점까지 갈 겁니다. 자, 어디까지 갈 거냐면, 여기 L까지 갈 거예요. 자, 보세요. 보이세요? 자, 이 각의 사이즈를 제가 지금 A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색으로 갈까요? 자, 노란색으로 가볼게요. 자,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서요. 이렇게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각이 뭐가 된다고요? A가 된다고요. 아, 여기도 A고 여기도 A고 이 각과 이 각이 같고요. 자, 나머지 하나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똑같은 각이 나오겠죠. 왜냐면 삼각형은 180도잖아요. 자, 점떼기하고 A하고 합쳐서 제가 만약에 얘를 갖다가 뭐 150도라고 할게요. 그럼 나머지 한 각 얼마겠어요? 30도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 삼각형도 한번 봐주세요. 역시 점떼기하고 A를 제가 150으로 놨으니까 나머지 한 각 무조건 30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에서 30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할 거냐면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게 B고요. 자, 요게 B였습니다. 자, 삼각형 다 보이셨나요? 자, 이제
각의 크기가 같은 건 봤고요. 이번엔 두 삼각형이 합동이 아니라 지금 닮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갖다 어떻게 놓을 거냐면 A'으로 놓겠습니다. 얘 A', 여기는 B'으로 놓을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자, 처음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어떤 삼각형이 있냐면 JLO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요. 삼각형 MKO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JLO 삼각형에서요. 길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BO 대 AO요. 자, 됐어요? 이게 BO고요. 이게 지금 AO입니다. 자, 이렇게 비율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비율은 같겠죠. 자, 이쪽에서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B' 대 O가 될 거고요. 이쪽은 A' 대 O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한 값은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BO 곱하기 A'O는 다시요. AO 곱하기 B'O다. 자, 됐죠? 이번에는요, 주어진 거요. JKLMO를 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BO라고 쓴 거 여기서 뭐였어요? JO 맞죠? 곱하기. 자, 저희 A'O라고 쓴 거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이 여기서는 OK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 오면은 요쪽입니다.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OL이 되고요. 자, 이쪽, 요번에 요쪽이 되겠죠? OM이 됩니다. 자, 잘 보고 계세요. 제가 책에 있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JOOK라고 쓴 거 여기 보이시나요? JOOK요. 그리고 OL하고 OM이라고 쓴 거 여기 LO하고 OM이라고 써있죠. 자, 이게 그러니까 물론 단순하게 외워도 됩니다. 이렇게 곱한 값과 이렇게 곱한 값이 같다는 건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원주각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제가 먼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무슨 그림이냐면은 원 안에 사각형을 그린 겁니다. 저희 아까 원주각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의 중심까지 갔다 오고 하나의 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원 위에 어딘가 갔다 오면 각이 딱 반이 된다는 원주각이 있다고 그랬었죠. 자, 한번 A, B, C를 봐주세요. 자, 요러한 홀을 지금 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갔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각이 뭐 160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원의 중심이 아니라 원의 한 군데 갔다 오면 이 각 D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80도가 나오겠죠. 그쵸? 자, 이번에 반대로 보겠습니다. 홀을 누구를 보는 거냐면 A, D, C 이렇게 이 홀을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160도면 여기가 몇 도 나오겠어요? 360도에서 160 빠진 200도가 나오겠죠. 원의 중심까지가 200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녀오는 이 원주각은 200도의 반인 100도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와 이거를 합치면 몇 도가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요. 자, 원이 있고요.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요. 내접한다는 얘기는 꼭지점이 모두 원에 닿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한 사각형이라고 하면 그러면 서로 마주보는 저희가 대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와 얘의 합이 몇이라고요? B 플러스 D가 180이라고요. 자, 그리고 A 더하기 C도 몇이라고요? 180이라고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림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ABCD가 원 안에 있다. ABCD라고 하는 사각형이 원 안에 있는지, 자, 그게 내접하는지 내접하지 않는지 내가 잘 몰라. 그러면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A는 70도고요. B는 80도고요. 그리고 C는 110도고요. 그 다음에 D는 100도랍니다. 자, 그럼 얘가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 그림을 보고 A하고 C의 합이 얼마 나왔어요? 180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180 나왔죠? 아, 그렇구나. 너는 원 안에 내접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요 각을요, 각 B를 100도로 놓을게요. 제가 이거 문자를 뭐 A, B 이런 식으로 쓰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일단은 수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얘가 100도면 얘 몇 도 나오겠어요? 80도 나오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뭐를 그을 거냐면은요. 이렇게 연장되는 하나의 선을 긋습니다. A에서요, D를 지나서 이렇게 연장되는 선을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긋습니다.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80도라면 이쪽 몇 도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180에서 80을 뺀 100도가 나오겠죠. 하나의 선은 요거 전체가 180도가 나올 테니까요. 자,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가 100이면 여기가 80인 건 저희가 원주각을 통해서 봤는데, 그러면 저희 요번에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 몇 도라는 거예요? 요거 100도라는 거죠. 하나가 다시 나오네요. 자, 원안에 사각형이 내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각과 그리고 요 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연장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몇 도겠어요? 80도가 나오겠죠. 이쪽에서 연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쪽도 80도입니다. 보시면 얘네 막국지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연장을 해도 여기는 몇 도가 나온다? 100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원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안에 선을 2개를 더 그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을 거예요. 자, 뭐가 보이십니까?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보이십니까?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얘와 얘의 합이 몇 도입니까? 180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A라고 놓으면은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몇 도겠어요? 여기 A가 나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요. 옆쪽으로 가볼게요. 너는 C고 너는 D야. C와 D의 합은 180인 거 아시죠? 그럼 이쪽 각은 여기는 몇 도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C가 나오겠죠. 자, 이제 2개의 삼각형을 제가 그립니다. 대충 그릴게요. 하나는 좀 크고요. 하나는 좀 작은 삼각형인데, 자, 여기는 5고 여기 5입니다. 그리고 여기 J로 가고요. 여기 L로 갈게요. 자, J로 갔을 때 여기가 지금 각 C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A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기가 A고 여기가 C가 되게 올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되면은 이쪽 삼각형을 이 삼각형을 가지고 보시면 여기가 A가 되게 오려면 이 자리는 K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M이 될 거고요. 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OJ 대 OL 이거는 OM 대 OK다. 그쵸? 자, 안에 거끼리 밖에 거끼리 합니다. 그래서 OL 곱하기 OM은 OJ 곱하기 OK다. 자,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원래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가 OL, OM이면 여기가 OL, OM이죠? 그쵸? 그리고 OJ, OK는 이쪽에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거는 설명도 좀 길기는 했는데 원에 있어서 원주각하고요. 그리고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 2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제가 이거 2개를 증명을 해봤는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수학 잘하고 싶으면 이런 거 여러분이 혼자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한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성공한 거예요. 자, 이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꼭지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 한 점을 찾아달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앞에서 배운 거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뭐뭐 했었죠? 무게중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심도 했었고 외심도 했었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이 있고 저희가 이 안에다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립니다. 자, 그리고 원의 중심입니다. 자, 반지름이 모두 R로 얘가 문제 1번에서 원하는 꼭지점까지 같은 거리가 나오는 거겠죠. 자, 뭐를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저희한테 외심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외심은 어떻게 찾았었죠? 변을 먼저 2등분을 하고요. 거기에서부터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변을 2등분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자, A하고 B에 2등분을 하잖아요. 제가 해보면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나오냐면 1.5, 0.5가 나옵니다. 제가 얘를 D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은요. 4하고 5하고 중간이니까 얼마 나오냐면 여기네요. 4.5, 그리고 4.5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요. 1,4가 나오니까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점은 찍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수직으로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수직이 되게 가는 거냐면 여기가 수직이 되게요. C하고 A에서도 수직으로 올라와 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수직으로 올라가면 이런 느낌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수직으로 올라가면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느낌인 거죠. 어디까지나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렸더니 저렇게 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수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기에서 얘하고 얘가 평행이 되게끔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평행이 되게끔 가게 하는 걸 못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기울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만나는 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도요, 세 개의 꼭지점에서 만나는 한 점을 찾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뭐가 있는 거냐면 제가 경험상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심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한 정말 99% 정도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직각삼각형 문제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외심에서는 직각삼각형을 꼭 외워야 된다고. 얘네가 직각이면 외심은 빗변의 딱 중앙에 위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그런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일단 얘가 직각삼각형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빗변의 중심에 외심이 위치한다 라고 써주고 그 좌표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직각삼각형임을 증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AB하고 AC하고 그리고 선분 BC의 길이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일단 식 써놨으니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49 더하기 1에서 여기 루트 50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요. 36 더하기 64에서 여기 100 나오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1 더하기 49에서 50 나오네요. 맞네요. 선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CA의 제곱은 선분 BC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결국 삼각형 ABC는 누구라고요? 직각 삼각형이라고요. 자, 직각 삼각형이니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답 저희 찾을 수 있겠죠? 자, 어디가 됩니까? 빗변의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얘가 원하는 그 한 점은 1,4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부터 얘가 직각삼각형임을 알고 접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물어보시겠죠. 야,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못 풀지는 않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처음부터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이게 직각삼각형이구나. 자, 그리고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얘가 또한 이등변 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쪽에서요. 7칸 한 칸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십시오. 이쪽에 3칸이고 여기 4칸이니까 7칸 한 칸 보이잖아요. 얘가 무조건 이등변이구나. 그러면 아마 직각을 체크하기가 쉽겠죠. 자, 결론 내립니다. 외심이 나오면은요, 여러분 꼭 직각삼각형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푸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가장 근접하기도 쉽고요.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2번입니다.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미디언을 그을 거예요. 미디언은 한 변의 길이를 반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에서부터 C까지 10칸이니까 저 5까지 여기에 미디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선이 생기죠. 그리고 전 여기를 D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큰 삼각형 ABC가 있고요. 작은 삼각형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둘의 넓이는 원래 큰 삼각형의 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먼저요. 저희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잖아요. 자, 밑변이 10이고요.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높이라는 건 최단거리를 의미하는 거고 다시 얘기를 하면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선을 의미하겠죠. 자, 그럼 높이가 얼마가 나옵니까? 6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높이가 6이고 나누기 2하니까 답은 30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작은 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작은 삼각형 누구 볼까요? ABD를 볼 건데 자, ABD는 밑변 곱하기 높이 역시 똑같은데 밑변에 변화가 있습니다. 자, 밑변이 얼마가 됩니까? 아까 10의 딱 반이니까 5가 되겠죠. 그런데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삼각형에 한번 그려볼게요. 저희 이 삼각형을 체크하고 있는 건데 높이는 여전히 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 써주고 나누기 2하면 15가 나오겠죠. 결론적으로요. 삼각형 ABC하고 ABD를 보면은 높이에는 변화가 없고요. 어디에만요? 밑변의 길이가 처음엔 10이었는데 이번에는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도 이렇게 반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삼각형 ADC의 넓이와도 같겠죠. 제가 여기다 하나를 더 해보겠습니다.
삼각형의 A, B, D만 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A와 B의 반을 나누겠습니다. 자, A와 B의 반이라고 하면, 대충 3.5쯤 나오니까 아마 요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선을 긋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었으면,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할까요? A, B, C, D였으니까 여기 이번에 2를 주겠습니다. 자, 이제요, 삼각형, 누구를 체크할 거냐면 저희가 BD2를 체크할 겁니다. 자, BD2를 체크할 건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요, 처음 삼각형 ABD 넓이에 딱 얼마가 나올까요? 저희가 요 길이를 체크하지는 않았지만, 삼각형 ABD의 딱 반에 해당되겠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변으로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평행으로 가는 요 지점까지를 저희가 높이로 놓을 거니까 높이에는 변화가 없고요. 밑변의 길이만 딱 반으로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5를 그냥 2.5로 바꿀까요? 2.5 곱하기 6하고 나누기 2해서 얘는 넓이가 7.5가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부터 C까지가 원래 지금 10칸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번에는 딱 2칸이 되는 지점에 선을 하나를 잘 그을 거예요. 자,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의 넓이는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물어봤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삼각형 ABC는요,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6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온 삼각형이요, AB, 여기에 네임을 해야 되겠네요. F라고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F라고 하는 애는 높이는 여전히 몇으로 똑같아요? 6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밑변만 2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2 해주면 넓이는 6입니다. 자, 원래 처음 넓이에 자, 밑변이 얼만큼으로 바뀌었어요? 5분의 1로 바뀌었죠? 그러면 넓이도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도 5분의 1로 바뀐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AB하고 CD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엔드포인트가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요, 5,0에서 서로 그 인터섹션, 교점을 이루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두 선이 한 개의 원 안에 존재하는 걸 그 이유를 저희에게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제가요, 왼쪽에다가 다시 원을 하나를 그리고 그 안에 두 개의 현을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요, 여기에서 여기를 A로 봐주시고 여기를 B로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입니다. 자,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2가 됩니다. 저희 앞서서 제가 설명 무지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는요, 이거 곱하기 이거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렇다면 그게 뭐다? 원 안에 있는 거다. 이거 삼각형의 닮음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렇다면은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과연 원 안에 존재하는 애라고 생각을 한다면 A2 곱하기 2B가 C 곱하기 D2가 맞으면, 그렇다고 하면 저것들은 원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각각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죠. 제가 또 식은 미리 써놨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9 플러스 81에서 루트 90 나오네요. 자, 이쪽 가겠습니다. 여기가 4 플러스 36 해서요. 40 나오고요. 밑에도 똑같더라고요. 여기가 4 플러스 36이라서 역시 40 나오고, 여기는 9 플러스 81, 90이 나옵니다. 자, 결국요, 저희가 선분 A2 곱하기 2B는 선분 C2 곱하기 2D로 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원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현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앞에서부터 보면 90 곱하기 40은 40 곱하기 90이 맞으니까, 자, 결과적으로 선분 A, B하고요, 선분 C, D는 지금은 저희가 얘를요, 선분이라고 부르지만 원 안에 존재하는 걸 알게 되면서 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저희가 원 안에서는 코드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코드 중에 제일 길은 게 뭔지 아세요? 자, 원 안에 제가 수없이 많은 아이를 한번 그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러한 현들을 그려봤는데, 그럼 이 현들 중에 제일 긴 게 뭐냐고요? 당연히 뭐겠습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그러한 현이
다시 말을 하면 지름이 원에 존재하는 현들 중에서 가장 긴 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반지름을 그렸어요. 빨간색 반지름 보이시죠? 반지름은 현이 아닙니다. 현이라는 건 원의 한 끝에서 끝까지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지름의 경우는 현이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B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저렇게 아치 형태의 벽돌을 쌓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려면 먼저 얘를 원의 형태로 한번 완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원 안에다가 뭐를 그렸냐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뭐가 되겠어요? 역시 반지름이 되겠죠. 저희는 이 문제에서 반지름을 구하는 거니까, 자,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쪽으로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요 길이가 지금 R인데, 위에가 얼마가 나오나요? 요만큼이요? 요게 지금 0.5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부분이요. 요만큼이요. 요건 뭐라고 하겠어요? R-0.5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전체가 지금 여기에서 2.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0의 딱 반인 1이 되겠죠. 자, 이제 제가 반지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이고요. 여기는 얼마고요? R-0.5고요. 그리고 이쪽은 R이고요. 자,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였으니까 1의 제곱 플러스 r-0.5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는 r의 제곱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 플러스 r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나오고요. 마지막에 0.5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0.25가 나오겠다. 그리고 역시 여긴 r의 제곱입니다. 자, r제곱 없어지죠? 그쵸? 그러면 제가 1 플러스 0.25 더하면 1.25는 자, 마이너스 r이 건너가서요. 뭐가 되겠어요? r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r 값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단위가 미터였으니까 r은 1.25 미터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어떤 닮은 도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닮은 도형들이 어디에 그려질 거냐면 여기 제가 미리 한번 그려놨어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에 닮은 도형을 그립니다. 그러면 삼각형은 변이 3개니까 닮은 도형도 이렇게 3개가 나오겠죠. 제가 각각을 도형 자체를 A, B, C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 도형의 넓이는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그것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 도형을 하나를 A라고 놨는데 자, 얘를요. 다시 A로 놓고요. 얘를 B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역시 스몰 c로 놓을게요. 그럼 봐봐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잖아요. 이건 지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 건데 자,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그린 지금 여기에 있는 사각형들은 다 정사각형입니다. 자, 모두가 정사각형이니까 닮은 꼴이면 틀림없죠. 자, 보세요. 제가 한 변을 a로 놨죠.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요? a입니다.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a제곱이 되겠죠. 그쵸? 자, 다시요. 이쪽에 B로 가겠습니다. 자, 한 변이 B면은 나머지 한 변도 B가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B제곱을 갖고요. 자, 마지막도요. 한 변이 C면 나머지 한 변도 C일 거고 이것의 넓이는 C제곱이 되겠죠. 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 곱하기 한 변이니까 자, 그 원칙에 따른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결국 이 넓이들은 원래 피타고라스의 정리하고 같지 않냐는 얘기죠. a제곱과 b제곱을 더한 값은 c제곱의 합과 같다라고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선을 하나를 더 그으면 여러분 이게 유클리드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을 한 건데 제가 증명 자체는 다 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만 그것만 놓고요. 여기에서부터 밑으로 직각으로 그은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혹시 모르니까요. 이 사각형 a제곱 넓이 보이시죠? 얘하고요. 여기에 있는 얘의 넓이가 서로 같습니다. 얘네 둘이 같아요. 자, 이쪽에 b제곱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그을까요? 이쪽에 있는 얘의 넓이와 얘의 넓이는 서로 b제곱으로 같습니다. 자, 이거 그냥 염두에 두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요, 한 변이 6cm, 8cm, 그리고 빗변이 10cm가 나오는 직각삼각형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8cm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6cm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거 10cm로 가겠습니다. 이거 10cm인 거 어떻게 알아? 6대 8대 10이죠. 66에 36에 88에 64 더해주면 100 나오니까 당연히 저쪽 한 변 10이 나오겠죠. B번에서는요, 그림을 그려야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답지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수치는 저희가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6대 8대 10의 지금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충 한번 그려보면 얘가 6이고요. 여기는 8이고 얘는 10이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한 변이 6인, 그래서 나오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 물어봤는데 앞에서도 했죠? 이거 36이겠죠? 한 변이 6이니까. 자, 이쪽은 8이기 때문에 64가 나오고요. 이쪽은 10이기 때문에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의 합은 이하고 같다는 걸 얘기합니다. 정사각형은 자, 말이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요, 반원입니다. 자, 반원이고 모두가 다 닮음의 형태입니다.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제가 여기다 반지름을 쓸게요. 얘는 4고요. 여기는요, 3이고 얘는 5입니다. 자, 그러면 원넓이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하고 나누기 2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반원이니까요. 자, 그럼 처음부터 갑니다. 얘가 2분의 9파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요, 2분의 16파이 나오고 얘는 2분의 25파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저희가 파이를 특별히 계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9파이하고 16파이 더하면 25파이 나오니까 역시 맞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렉탱글을 가야 되는데 사실 이 렉탱글에서는요, 가로하고 세로가 어떤 비율을 갖고 있는지를 안 알려줬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가로, 세로가 2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나머지 하나를 쓰겠습니다. 얘가 6이면은 얘는 3이 나온다는 얘기고 얘는 8이니까 하나가 4가 나올 거고 여기는 10이니까 하나가 5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곱한 거예요. 여기가 6 곱하기 3이고요. 여기는 8 곱하기 4, 여기는 10 곱하기 5인데 역시 계산을 해주면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저희는 요 세 개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세상 모든 도형을 다 하겠어요? 3개 정도 해보면 자, 결론이 나올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요,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빗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닮음의 형태를 가진 도형 3개를 각각의 변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엔 제가 반원을 올립니다. 자, 우스워 보여도 이거 반원입니다. 자, 닮음의 형태이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직각을 이루는 두 변에 있는 요 도형과 그리고 요 도형을 합치면 빗변에서 생성되는 요 도형의 넓이와 같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10번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는 지금 직각삼각형을 6대 8대 1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의 비율이 바뀐대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하나가 5고요. 여기는 12고 여기가 13입니다. 변의 길이를 쓴 겁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역시 정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아이고, 이거 그리기 어렵네요. 10이나 되니까 이렇게 하나 그렸고, 그리고 여기도 13에 해당하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그렸으면, 자, 여기 넓이가 얼마 나옵니까? 여기 25 나오죠? 여기 넓이는요, 144 나오고 13은 169가 나옵니다. 자, 25하고 144 더했더니 얼마 나와요? 169가 나왔죠.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이렇게 바뀌어도요. 자, 여기에서 얘기했던 넓이와 관련된 그러한 얘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이거는 여전히 맞는다는 얘기를 저희가 C번에서 할 수 있고요. D번에서도 자, 네가 그래서 결론 얻은 거 네가 발견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빗변에 나오는 이 아이의 넓이가 이거와 이거의 넓이 둘의 뭐와 같다? 합과 같다라는 거. 자,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저희한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우연히 찾았나 봐요. 직각삼각형일 때 직각을 이루는 두 변의 이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찾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겠죠. 똑똑하다는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런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증명을 해봐 그랬는데 피타고라스가 당시에는 그거를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웃음거리도 되고 그렇게 됐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훗날 사람들이 아 피타고라스가 증명을 못했네. 그리고 이제는 막 찾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피타고라스의 증명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유클리드가 있고요. 바스카라도 있고 피타고라스 본인도 내가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증명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우는 것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름 저희한테 남들이 증명했던 걸 저희도 한번 배워보라고 지금 4번 문제에서 ABCD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났으니까요. 여러분은 이거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요. 시험 볼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이건데 c제곱이 얼마니? 라고 묻는 문제는 사실 거의 안 나오죠.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거를 이용한 다른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럼 여기에 딸린 도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2-6은 또 끝을 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2-7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 2-7 준비해서 빠르게 돌아오겠습니다. 본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